자, 우리 패키 트레이스 갖고,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필요한 거, 이게 좋은 게 그거예요. 이 텍스트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막 정리할 수 있거든요. 노트 갖고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물론 이게 뭐, 워드 프로세스 같이 이렇게 좀 깔끔하게는 안 되지만, 좀 손이 많이 가지만, 이렇게 만들면은, 내가 어떤 이런 그 파일 하나 만들면은, 필요한 설정들을, 그죠? 영구적으로 이렇게 딱 텍스트를 만들어서, 그죠? 보면서 실습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 여러분들, 어, 참고하기 바랍니다. 여기 다 텍스트. 예, 다 이렇게 만들 수도, 노트 갖고, 그죠? 우리 저번에 간단하게 문자 입력하듯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필요한 어떤 정보들을 쭉 이렇게 텍스트 만들 수 있다는 거 참고하기 바랍니다. 요 내용을 제가 그 PDF 그 뭡니까? 파일 하나 던져줬죠? 그 파일을 보면은 이게 똑같이 있으니까, 그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봐도 뭐 같은 그 내용이겠죠? 같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그 PDF 파일 하나 드린 게 라우트 기본 모드 및 설정 단계라는 거가 카톡에 던져 드린 게 바로 요 패킷 트레이서 지금 텍스트로 만든 그 내용이에요. 내용. 파일 오픈해 봤습니까?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자, 요 내용이 되네요. 예, 같은 내용입니다. 덮어놓지 가지고 우리가 떤 것을 만들 수 있을까 해서 기본적인 뭐 라우스의 초기화 나중에 얘기 나오겠죠, 그죠? 항상 여러분이 어떤 그 장비를 세팅할 때는 공장에서 바로 여러분이 샀다면은 이럴 작업이 필요 없겠지만 어디서 사용하던 장비를 여러분이 또 어떤 위치에서 그죠? 새롭게 세팅할 때는 이 장비들을 좀 초기화를 다 시켜야겠죠? 초기화시키는 어떤 그런 명령들부터 해서 오늘 수업할 내용이 뭡니다. CLI 모드들, 라우터 스위치 설정하기 위해서 모드를 좀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우터 스위치를 기본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단계, 1단계 어떤 설정, 2단계 어떤 설정 단계를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오늘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장비를 다룰 때 필요한 유용한 명령어 또는 실제 세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도움말 기능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여러분 장비를 좀 쉽게 다룰 수가 있을 겁니다. 요 지금 PDF 지금 요 파일이 바로 요 패킷 트레이스에 그죠? 예, 여기 있는 요 내용입니다. 이걸 다시 제가 파일로 만든 거니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장비를 어떻게 기본적으로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세팅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잠깐 제가 정리를 좀 같이 실습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요 지금 패킷 트레이스 다 오픈했죠? 요 파일 오픈하세요. 오픈하기 바랍니다. 오픈했습니까?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기 바랍니다. 이미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라우터나 스위치는 우리 PC와 똑같은 놈이에요. 나중에 보게 되면, 라우터 스위치도 우리 PC와 똑같이 하드웨어적인 요소를 다 가집니다. 메인보드가 있고요. 메인보드에 CPU, 메모리, 보조기억 장치, 플래시 메모리, 뭐, 롬, 다 있습니다. 전부 다. 단, 뭐가 없느냐? 모니터와 키보드가 없어요. 모니터와 키보드. 그러면 이 라우터 스위치를 제가 여러분, 이런 물리적인 장비를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죠. 이렇게. 이게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네, 스위치. 이런 장비가 우리 내부적인 어떤 구성 요소는 PC와 똑같지만 모니터 키보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라우터 스위치를 여러분들이 뭔가 세팅을 하려면 하기 위해서는 이 장비에 여러분이 접속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접속을. 우리 여러분들 쓰는 PC를 이용해서 장비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이 접속을 하기 위한 방법을 잠깐만 제가 그냥 이 시뮬레이션 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나중에 학교 가면 자세하게 우리가 눈으로 볼 테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자, 여기에 커넥션 한번 눌러봐요. 커넥션. 번개 모양. 예, 여기 보면은 파란색 케이블이 보이는데 이 케이블에 마우스 올리면 여기 콘솔이라는 게 보일 겁니다. 콘솔. 이 케이블을 콘솔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나중에 학교 가면 이런 케이블을 보게 될 거예요. 파란색 케이블. 예, 이게 콘솔 케이블이에요. 콘솔 케이블. 이 콘솔 케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분 PC와, 즉 네트워크 관리자의 PC와 라우터 스위치가 네트워크 장비를 연결을 이제 물리적으로 합니다. 이 케이블을 통해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게 해야 되는데 이 케이블을 통해서
우리는 라우터와 스위치 이런 네트워크 장비에 접속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케이블 한번 눌러볼까요? 네, 눌러보면, 자, 라우터 한번, 뭐, 대부 라우터 한번 눌러볼까요? 자, 눌러보면은 여기 뭐가 보이냐면, 콘솔 포트가 보이죠? 콘솔 포트. 요걸 딱 눌러서 케이블을 쭉 내 PC 메인보드 뒷면에 보면 나중에 통신 포트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게 옛날에 우리 뭐 네트워크에서는 RS2320 포트라고 하는 시리얼 포트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USB로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이거 어떻게 연결하는지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게요. 우리 PC 메인보드에 자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 케이블을 통해서 라우터에 이러면 라우터 한번 눌러볼까요? 자, 라우터 눌러서 피지컬 물리적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줌인의 크기 볼게요. 크게. 여기 뭐가 보이죠? 콘솔 포트가 보이죠? 콘솔 포트. 이게 금방 지금 그 파란색 케이블을 연결한 콘솔 포트입니다. 스위치도 이 포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트워크 장비는 거의 뭐 90% 이상 모든 네트워크 장비는 콘솔 포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콘솔 포트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장비를 최초 접속을 하게 되는데 이 방법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집에 쓰고 있는 이 062, 야도 네트워크 장비거든요. 062, 이 062. 이 062는 콘솔 포트가 없어요. 이 콘솔 포트가 없는 장비는 어떻게 접속하느냐? 이 062 자체가 공장에 나올 때 IP를 하나 가지고 태어나셔야 돼요. IP를. 그럼 그 IP를 갖다 이용해서 접속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우리가 랜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URL 창에서 웹브라우저에서 이마 IP를 입력하면은 다 나한테 접속하게 돼 있죠. 이건 뭐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네트워크 장비는 콘솔 포트를 갖고 있어서 콘솔로 우리는 이 장비를 접속을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트를 통해서 이 케이블을 통해서 뭐하냐? 우리 PC의 모니터와 키보드를 빌려서 이 라우터 스위치의 안에 내부를 그죠? 접속을 하게 되고 또 세팅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리적 연결한 다음에 자, PC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니까 PC에서는 이 라우터 스위치한테 이 콘솔 케이블을 통해서 통신 접속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가지고 있냐면 통신용 에뮬레이션, 즉 여러분 PC에다가 통신용 에뮬레이터를 여러분 깔아야 돼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하이퍼 터미널이라는 게 옛날 윈도우에서 해주는 게 있었고요. 종류가 많습니다. 푸티도 있고 나중에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어떤 그 파일을 제가 좀 전달할 거예요. 나중에 우리 수업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몇 개를 여기 보면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이렇게 하이퍼 터미널 가는 이런 어떤 통신용 에뮬레이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 푸티라고 하는 한글 푸티 이런 것도 있고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드릴 테니까 또 여러분이 충분히 또 이미 인지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지금 현재.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통신용 에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접속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접속을. 자, 그러면 이 패킷 트레이스라는 시뮬레이션도 터미널, 이게 바로 하이퍼 터미널 가는 통신용 에뮬레이터. 그러면 이렇게 물리적으로 콘솔 케이블을 연결을 해놓은 상태에서 자, 하이퍼 터미널이라는 통신용 에뮬레이터를 딱 실행하면 누르면 이 우리 PC와 이 시스코 라우터와 또는 스위치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통신 파라미터 값이 딱 정해집니다. 속도가 9600 등등등등. 이 값들이 여러 우리가 라우터 스위치를 만드는 제조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스코라는 미국 회사의 장비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시스코라는 회사 장비가 전 세계의 한 70%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도 80%가 시스코 네트워크 장비로 학교망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통신용 에뮬레이터는 시스코사의 장비의 이 파라미터, 통신 파라미터 값을 디폴트로 갖고 있어요. 디폴트로. 이 값은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통신용 파라미터 디폴트 값을 오픈해서 OK 딱 누릅니다. 그러면 우리 PC하고 이 라우터와 통신 접속이 되면서 이런 콘솔 창이라는 창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라우터에 지금 접속한 상태예요. 이렇게 접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나중에 실 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다다음 주 학교 오게 되면 바로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볼 테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접속해서 이 장비에 뭔가 세팅을 하기 위한 어떤 설정들을 막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실 장비는 반드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콘솔 접속을 해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
패킷 트레이스 같은 이런 시뮬레이션을 쓰면서도 매번 이렇게 접속하면 귀찮잖아요. 그죠? 이런 방법이 있다는,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우리 이 시뮬레이션은요, 아주 쉽게 들어갑니다. 라우트 눌러보면은, 여기에 CLI라는 메뉴가 보여요. CLI, Command Line Interface. 자, 눌러보세요. 그럼 바로 어떻게 해요? 라우트 우리가 접속한 창이 보입니다. 이게 콘솔 창이에요. 이게 결국은 아까 콘솔 케이블로 접속했을 때 나의 모니터, 우리 PC의 모니터 또는 우리 PC 키보드를 이용해서 세팅할 수 있는 창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우터도 마찬가지고, 자, 스위치 보세요. 똑같습니다. 스위치도 원래는 또 야도 뭐예요? 콘솔 케이블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발라서 케이블을. 하지만은 우리 요 시뮬레이션은 스위치 누르면 CLI라는 메뉴가 있어요. 누르게 되면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똑같은 콘솔 창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창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그 세팅 연습을 할 때는 이 그 패킷 트레이스 갖고 연습할 때는 그냥 바로 장비 눌러서 CLI 버튼 눌러서 바로 들어오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라우터는 서울 라우터도 똑같습니다. 서울 라우터도 클릭이가 CLI 똑같죠? 예, 바로 들어갑니다. 라우터는 라우터, 스위치는 자, 서울 스위치 보세요. 스위치는 뭐? 스위치.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콘솔 접속하면 이런 콘솔 창이 오픈된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학교 가서 나중에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해할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라우터나 스위치의 최초 접속을 갖다가 해서 이 장비에 뭔가 세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세팅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그 교환 파일도 드렸습니다만 여기 보세요. 예. 우리 책에는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그래서 제가 드린 요 텍스트를 보거나 아까 또는 PDF 파일을 보고 좀 정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세요. 맨 먼저 뭐를 세팅하냐면 1단계. 자, 라우스 세팅할 1단계 뭐냐? 호스트 네임을 설정합니다. 1단계 설정 기억해야 됩니다. 2단계 설정 뭐하냐? 패스워드 설정을 합니다. 2단계 패스워드. 3단계 설정 뭐하냐? IP 설정을 합니다. 모든 네트워크 장비는 이러한 설정을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라우터 스위치 두 장비를 지금 세팅하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라우터 스위치의 기본적으로 요 1, 2, 3단계는 공통입니다. 공통. 그 다음에 4단계 설정. 요거는 라우터에만 작업을 합니다. 왜? 라우터 역할이 뭐였죠? 경로 결정이었잖아요. 패킷의 어떤 목적지로 가기 위한 경로 결정하는 게 라우터 역할이라고 했죠? 우리 예전에 OS에서 갈 때 3계층 가면 떠올리 단어가 세 가지였죠. 3계층 역할, 경로 결정, 장비는 뭐? 라우터, 프로토콜은 뭐? IP. 그죠? 예, 기억나죠? 그래서 요 1, 2, 3, 4단계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라우터와 스위치에 설정하는 작업인데 그 중에 4단계는 라우터에서만 하고요. 1, 2, 3단계를 갖다가 우리가 스위치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1, 2, 3단계를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 중에는 아마 지금 예전에 우리 OS, 윈도우 XP 또는 7, 지금 윈도우 10이죠. 직접 OS를 깔아본 친구가 있을 겁니다. OS를 깔아보면은 맨 먼저 OS를 까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자한테 직접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하라고 하느냐면 컴퓨터 이름을 넣으라 하죠. 컴퓨터 이름을. 예. 그 컴퓨터 이름은 우리가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컴퓨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같은 네트워크에. 우리 사람도 뭡니까?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뭘 가지죠? 이름을 가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 입안에 19명인데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컴퓨터가 이름이 서로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OS를 까는 과정에서 컴퓨터 이름을 갖다 바꾸라는 어떤 그런 무릎이 올라옵니다. 잘 안 바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윈도우 OS는 기본적으로 지가 임의의 알파벳과 숫자를 섞어서 이름을 다 다르게 만들어 버리죠. 그 다음 우리가 윈도우 다 깐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시스템 정보값에 들어가서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앞으로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여러분 이름을 컴퓨터 이름을 다 여러분 뭐 메일이나 이런 뭐 액티브 디렉터리 뭐 윈도우 같으면 이런 값을 갖고 다 조절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듯이 우리 네트워크에 있는 장비 아까 보세요. 라우터는 이름이 아까 뭐였죠? 스위치 이름이 아까 뭐였어요? 스위치예요. 라우터 이름이 아까 뭐였죠? 라우터예요. 서울 라우터도 라우터, 대구 라우터도 뭐? 라우터. 예? 대구 스위치도 뭐? 스위치. 이름이 전부 똑같아. 그러면 우리가 네트워크 장비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장비를 세팅할 때 맨 먼저 뭘 해주냐면 이름을 바꿔주는데 그 이름을 우리는 호스트 네임이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호스트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잖아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모든 디바이스를 뭐라 한다? 호스트라고 하더라.
그 이름을 다 바꿔주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또 윈도우를 여러분 OS를 깔게 되면 얘는 XP는 이 단계가 다 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잘 안 묻죠. 하지만 이 OS를 깔면은 1단계 이름을 바꾸라는 이름을 넣으라는 물음을 하고요. 2단계 관리자 패스워드를 넣으라는 물음을 해요. 우리 OS를 깔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 패스워드는 나중에 OS 다 깐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사용자 계정을 만들 때 또 패스워드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OS 까는 과정에서 그걸 넣으라는 물음을 합니다. 세 번째, 우리 요즘 7부터는 그렇게 물음을 안 합니다. 하지만 옛날 윈도우 XP까지만 해도 그런 물음을 해요. 컴퓨터 이름을 넣어라, 패스워드를 넣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네트워크 설정하라는 물음이 예전에 나왔어요. XP를 여러분 셋업해 보게 되면 네트워크 설정이 바로 뭐예요? IP, 서버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이 우리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IP 정보를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세 번째 물음이에요. OS를 까는 과정에서. 아마 여러분 예전에 OS 깔 때 그걸 무심코 넘어갔겠지만 유심히 한번 여러분이 되짚어 보면은 그런 물음을 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듯이 네트워크 장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네트워크 장비도 1단계 뭐하라? 이름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름을 유일하게 구분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설정해줘야 됩니다. 보안상. 그 다음에 IP 설정을 해야 돼요. 그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예. 이런 작업들을 우리는 해줘야 된다. 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하냐? 이렇게 라우터 스위치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 접속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콘솔 접속이라는 얘기입니다. 파란색 케이블을 이용해서. 이 방법은 나중에 우리가 실장비를 가지고 학교에서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근데 서울 라우터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즉, 호스트 네임, 1단계, 2단계, 패스워드, 3단계 IP 설정, 이런 설정들을 해주기 위해서 이 라우터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직접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 세팅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이 뭘 이해해야 되느냐. 이 라우터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커맨드 작업을 할 수 있는 모드, 그 전문 용어로 CLI 모드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CLI.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보세요. 라우터 스위치의 기본 설정 CLI 모드 2라고 지금 제가 적어놨죠. 글자가 보입니까? 좀 크게 할까요? 좀 플러스해서. 자, 보입니까? 이렇게? 네. 이걸 여러분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 모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자 실행 모드. 자, 이게 보게 되면 여러분이 보이죠? 사용자 실행 모드라는 게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권 실행 모드라는 게 보이고 있네요. 그 다음에 보면 전역 설정 모드라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드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몰라버리면 세팅을 못해요. 모든 네트워크 장비는 이런 모드를 다 가집니다. 모드의 차이가 있죠. 어떤 회사 장비는 모드가 두 가지만 있는 게 있고, 시스코는 세 가지 기본.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요. 또 인터페이스 모드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서버 모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모드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고, 어떤 모드에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 이해해야만이 이 장비를 마음대로 여러분이 다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교재 여러분들 몇 페이지 보냐면 336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모드 이야기를 그림으로 자세하게 그려놓은 부분이 보입니다. 자, 336페이지. 그 위에 박스 보입니까? 보이면 그게 사용자 실행 모드, 특권 실행 모드, 그 다음에 전역 설정 모드 세 가지 모드가 보일 겁니다. 이 그림 이미지 반드시 여러분이 좀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텍스트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게 사용자 실행 모드고, 어떤 게 특권 실행 모드고, 어떤 것이 전역 설정 모드고, 어떻게 그 모드에 들어가는지 한번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 라우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서울 라우터. 자, 들어가면 이런 창이 뜹니다. 최초 이렇게 라우터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스위치는 스위치였죠. 자, 프롬프트가 이런 프롬프트예요. 보다 크다는 프롬프트인가요? 이게 흔히 스퀘어 브라켓이라고 설명하는, 어쨌거나 이런 프롬프트죠. 이런 프롬프트. 이런 프롬프트를 가지는 현재 이 모드가 뭐냐? 바로 사용자 실행 모드입니다. 여러분이 장비를 이렇게 최초 콘솔 접속을 하게 되면 최초 우리가 접속되어지는 모드가 바로 뭐냐? 바로 접속되어지는 모드가 바로 이렇게 사용자 실행 모드로 접속이 되었습니다. 실행 모드. 근데 이 사용자 실행 모드는 누구나 이 콘솔 케이블을 이용하면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명령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모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명령은 쓸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모드밖에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다음 모드에 진입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모드가 뭐냐? 바로 특권 실행 모드입니다. 자, 특권 실행 모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교재 보면 나옵니다. 명령이 뭐가 있냐면 enable이라는 명령이에요. 자, 쳐볼까요? enable. 자, enable. 명령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enable 명령을 치고 엔터를 딱 치면은 자, 프롬프트가 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샵 프롬프트를 갖고 있는 모드가 뭐냐? 바로 특권 실행 모드. 우리말로. 말 그대로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하는 관리자 모드가 됩니다. 이 모드에 들어와야만 모든 명령을 쓸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모드가 뭐라고요? 특권 실행 모드. 이 모드를 enable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해서 enable 모드라고도 해요. 자, 두 번째 모드가 바로 특권 실행 모드입니다. 요 두 가지 모드, 즉 아까 사용자 실행 모드와 특권 실행 모드는 말 그대로 실행 모드다. 실행이라는 게 뭐예요? execute. 어떤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나중에 카피해라, 복사해라, show, 보여달라, 뭐 핑, 뭐 디버그, 어떤 그 라우터 스위치한테 어떤 말 그대로 어떤 액션을 취하게끔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모드가 이 모드예요. 근데 뭔가 설정을 못해. 아까 우리가 1단계 호스트 네임, 2단계 패스워드, 3단계 IP 설정 이런 설정을 해야 돼요. 설정은 이 모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모드에서는 그 설정된 내용을 확인하거나 그 설정된 어떤 내용 가지고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 위한 실행을 하기 위한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설정하려면 그 다음 모드에 또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모드 들어가려면 이런 명령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자, 명령이 좀 깁니다. 내가 단어를 몰라. 나중에 도움말 되는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물음표 한번 쳐보세요. 시프트에 물음표 딱 던지면은 자, 단어가 컴퓨터라고 단어가 명령이 보입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물음표 기능을 다 써야 되거든요. 명령 다 이해할 필요 없어요. 물음표 던지면 다 알려줘요. 자, 그러면 명령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다 치지 마. 이 나머지 지금 IGUR이라는 단어는 알파벳은 탭, 그리고 키보드에 그 캡슐하기 위해 탭이 보이죠? 탭 치면 지가 바로 풀을 뿌려줍니다. 풀네임. 이런 기능을 앞으로 많이 써야 돼요. 예, 여러분 약자를 단어 몇 단어를 치고 탭 치고 풀 명령을 불러드리는 거. 자, 그 다음에 터미널이라는 단어가 필요한데요. 명령이 T 치고 탭. 자, 그러면 이렇게 지가 풀 명령을 뿌려주죠. 앞으로 세팅할 때는 이렇게 좀 명령을 다 칠락하지 말고, 물론 지금은 여러분 명령을 다 치셔야 되겠죠. 왜? 커맨드를 이해하고 어느 정도 커맨드를 여러분 알아야 되기,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약어도 써도 되고요. 또 이렇게 또 탭키를 쳐갖고 풀네임은 여러분 불러드리는 게 좀 빨리빨리 명령을 칠 수 있겠죠. 자, 엔터 한번 쳐볼까요? 아까 다른 게 뭐죠? config라는 요거죠? 네, 박스가 하나 보이네요. 발로로 해서. 자, 현재 요 모드가 뭐냐? 바로 전역 설정 모드. 즉, 뭔가 세팅할 수 있는 모드가 바로 요 모드예요. 요 모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모드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이 모드를 여러분이 쉽게 들어갔다 나왔다, 물론 어렵지 않으니까,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나와볼까요? 빠져나옵니다. EXIT. 엑시트. 자, 다시 특권 실행 모드로 빠져나왔죠? 여기서 사용자 실행 모드로 빠져나볼까요? 아까 enable 반대가 뭘까요? disable. 그죠? 근데 특권 실행 모드에서 사실 사용자 실행 모드로 빠져나올 일이 사실 없어요. 네. 왜? 사용자 실행 모드에 살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번 빠져나가 볼게요. disable. dis 탭. 지금 플레이 뿌려줍니다. 엔터. 자, 그러면 다시 프롬프트가 바뀌었네요. 여기 이제 무슨 모드? 사용자 실행 모드. 하지만 사용자 실행 모드에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라우터도 이렇듯이 스위치도 똑같습니다. 자, 스위치 들어가볼게요. 서울 스위치. 똑같이 지금 현재 무슨 모드? 사용자 실행 모드. 최초 이 스위치에 콘솔 접속을 하면 사용자 실행 모드. 요 프롬프트로 접속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됐나요? 그 다음에 특권 실행 모드 넘어갈게요. 명령이 뭐라고요? enable. 자, 다치지 말고 en 치고 탭. 그럼 enable 명령이 지가 풀 명령을 불러드리십니다. 엔터. 샵 바뀌었죠, 프롬프트가? 무슨 모드라고요? 특권 실행 모드입니다. 샵. 샵. 네. 근데 특이한 게 뭐예요? 아니, 일반 사용자 모드에서 특권 실행 모드 넘어가는데 그냥 막 넘어가쁘네? 뭐랑 물어요? 패스워드 안 묻고. 자, 그래서 아까 2단계 설정을 뭐 한다고 했어요? 패스워드를 설정을 한다고 했죠. 바로 요 단계에서 사용자 실행 모드에서 특권 실행 모드 넘어갈 때 패스워드를 묻게 해줘야겠죠. 네, 그래가 패스워드를 아는 관리자만 특권 모드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네,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그죠? 자, 그런 설정을 하기 위한 부분이 뒤에 이제 만들어지겠죠. 자, 3단, 세 번째 모드 뭐? 컴퓨터.
자, CONF tab, T tab,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 명령을 불러들여서 config 터미널 명령을 이용하면 특권 실행 모드에서 전역 설정 모드, 그죠? 세팅할 수 있는 모드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어떤 모드 전환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정리해놨습니다. 그죠? 네, 보는 것 같이 사용자 실행 모드, 특권 실행 모드, 라우터 스위치, 그죠? 그 다음에 전역 설정 모드, 그죠? 컴피그. 아까 enable 명령을 통해 들어갈 수 있고, config 터미널 명령, conft, 약자도 가능하거든요, 약자. 네, conft. 그래서 아까 config 터미널 부분을 우리는 줄여서 뭘 하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나는 이제 enable 명령 알아. EN 다 치기 싫어. enable 명령을, 그죠? 그냥 EN만 치세요, 약자. 약자만 쳐도 다 실행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컴퓨터 툴 다 치지 마. 컴프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용 설정 모드로 넘어가는 이 명령을 줄여서 컴프티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컴프티 엔터. 자,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이 풀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은 풀 명령을 치든지 좀 귀찮아도 아니면 탭 키를 제가 불러드리는 연습은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그죠? 예. 왜? 아직 명령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명령이 익숙하면 그때는 뭐 약자를 치든 뭐 탭을 이용하든 그죠? 마음껏 여러분이 빨리빨리 그죠?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죠. 그죠? 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모드를 여러분이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여기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드를 여러분이 어떻게 빨리빨리 전환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이야기를 여기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모두 빠져나올 때 EXIT도 있지만 컨트롤 Z도 나중에 실습하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어떤 저는 설정 모드에서 아까 특권 실행 모드 빠져나올 때 아까 X를 쳤지만 핫키가 있어요. 컨트롤 Z 핫키. 컨트롤 누르고 Z 누르면 동시에 바로 이렇게 특권 실행 모드로 빠져버립니다. 이 키도 유용합니다. 왜? 나중에 이렇게 또 저는 설정 모드에서 한 모드 더 가는 모드가 있거든요. 다 오타가 있는 단어가 그죠? config i가 들어가 있죠. 네. 자, 한 모드 더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나 내가 요 모드에서 그 특권 실행 모드 빠져나오려면 EXIT를 두 번 쳐야 돼요, 두 번. 이런 걸 우리가 좀 막기 위해, 빠르게 빠져나오려면은 컨트롤 Z라는 핫키 또는 END라는 명령을 하면 한 번에 바로 빠져나오거든요. 그런 이야기 나중에 실습을 하게 되면 자연히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어떤 모두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을 좀 해야 되고,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팅하는 기본적인 1, 2, 3단계 요 설정만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 라우터에 들어가서, 자, 1단계 설정 뭐 한다고 했죠? 서울 라우터, 예, 덮을게요. 1단계 뭐 한다고요? 호스트 네임. 이름을 바꿔준다. 왜? 전부 라우터가 다 라우터거든요. 자, 다시 제가 빠져나갈게요. 네. 나가서, 디세이블 쳐서, 자, 다시 나옵니다. 사용자 실행 모드입니다. 전부 이름이 라우터야, 라우터. 대구 라우터, 서울 라우터. 그래서 구분이 안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 이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여러분,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정리해놨죠. 지리적 위치나 기능적 의미의 이름을 넣어줘라.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건물 짓는 것과 똑같은 어떤 비율을 설명을 했죠. 건물 질 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설계 도면을 잘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확장 가능하고 튼튼한 건물을 질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도 마찬가지. 네트워크를 이런 장비를 가지고 구축하기 전에 먼저 뭐 한다? 이런 도면을 여러분이 그려야 됩니다. 이 도면을 제가 뭐라고 했죠? 네트워크 토폴로지라고 그죠? 설명했죠? 네트워크 다이아그램. 이 그림을 그리는 엔지니어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 그림을 그리는 엔지니어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건축 도면을 그리는 엔지니어가 누굽니까? 건축 설계사라는 엔지니어가 따로 있잖아요. 네트워크 디자이너라는 우리가 엔지니어가 이 그림을 그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엔지니어라고 별도로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그림도 그리고 세팅도 하고 다 해야 돼. 우리가. 자, 어쨌든 이 네트워크를 디자인할 때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네트워크를 우리가 도면을 그리느냐. 지리적인 방법과 지리적인 측면으로 설계하는 방법과 기능적인 측면으로 설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지금 이게 어떤 측면이죠? 바로 기업 네트워크를 갖다가 그렸는데 서울 본사와 대구지사, 자,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우리가 본지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하죠.
현재 이 네트워크 토폴로지 설계 방식은 지리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라우터 스위치 이름을 갖다가 뭐로 집어넣어주면 돼요? 지리적인 이름을 넣어주면 되겠죠. 서울 라우터, 대구 라우터, 서울 스위치, 대구 스위치. 그죠? 이런 부분을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네트워크이니까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면 여러분이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서울 라우터는 서울 라우터, 대구는 대구 라우터.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적인 측면은 뭐냐? 여러분 회사에 가게 되면 회사에 많은 부서가 있죠. 총무부, 영업부, 뭐 마케팅부 예를 들어서 그죠? 그 부서에도 뭐가 있어요? 스위치나 장비가 있겠죠. 그 장비를 구분할 때는 뭐 부서 이름을 넣어주면 되겠죠. 우리 학교 같으면 뭐 사이버 보안과 스위치 예를 들어서 그죠? 예, 우리 과에 있는 스위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기능적인 측면으로 네트워크가 설계되어 있다면 기능적인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 그림상 우리는 지리적인 측면이니까 지리적인 측면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서 따라해보세요. enable 합니다. 덕권 실행 들어갔죠? 컴피그 터미널, 컴프 T, 그래서 tab. 지금 풀 명령을 다 불러드리세요. 엔터.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설정 작업을 합니다. 반드시 뭔가 설정하려면 전역 설정 모드, 컴피그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1단계, 호스트 네임. 자, 명령도 앞으로 뭐 자연스럽게 이해되겠지만, 호스트 네임이라는 명령이에요. 이름 바꿔주려면, 자, 다는 모르겠다. 물음표 던져보세요. 호스트 네임이라는 명령이 보입니다. 그죠? 한 명령밖에 없네요. 그러면 다치지 마. 뭐 하면 돼? 탭. 그러면 풀 명령 불러드리죠. 이렇게 명령을 불러드리고, 그 다음 내가 필요한, 자, 뒤에 물음표 치면은, 뒤에 뭐 하라고 나옵니다. 시스템 이름을 넣으라고 나오네요. 이름을 넣자는 말이죠. 어떻게? 지리적인 측면 이름을. 서울 라우트잖아요. 서울 라우트. SEOUL 언더바 RO. 이 이름은 내가 넣어주는 거야. 관리자가 임의로. 관리자가 이 장비를 쉽게 관리하기 위한 이름을 넣어주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넣어줄 때는 우리가 원칙을 지키자는 말이죠. 어떻게? 지리적인 측면의 설계인 네트워크에서는 지리적인 이름을, 기능적인 측면으로 설계된 네트워크에서는 기능적인 이름을 장비의 이름으로 넣어주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엔터. 자, 보세요. 바뀌었죠? 뭐로 바뀌었어요? 서울 라우터.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대구 라우터 한번 바꿔볼까요? 자, 대구 라우터 가보세요. 똑같이. 자, 대구 라우터 들어가서 똑같이 enable, 약자로 한번 들어가볼까요? en, 탭, 엔터, config, 컴프티, 엔터. 자, 1단계, 호스트 네임, 탭 쳐서, 자, 뭐라고 하라고요? 대구, 언더바, 뭐, 내가 라우트를 줄여서 R로 하자 됩니다. R로, 이렇게. 대구, R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세팅할 수 있는 거죠. 이름을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갈게요. 1단계 이렇게 호스트 네임을 우리가 바꿔줘야 되더라. 간단하잖아요. 1단계. 자, 2단계 패스워드를 설정을 하자. 근데 패스워드가 많아요. 몇 가지가 있느냐? 자, 크게 enable 패스워드가 있고요. enable 패스워드, 텔레 패스워드라는 게 있고요. 콘솔 패스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enable, 텔레, 콘솔. 이 중에 enable하고 텔넷은 필수입니다. 왜 필수인지는 필수란 말이 뭐야?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콘솔 패스워드는 뭐냐? 아까 콘솔 접속할 때 이것도 케이블만 있으면 다 문에 접속할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패스워드를 묻게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때는 이게 콘솔 패스워드. 예, 이거 나중에 또 그 콘솔은 왜 옵션이 필수가 아니냐? 여러분 네트워크 장비는 보통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 기업의 네트워크 전산실에 보통 있잖아요. 그 전산실에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즉 아이디가 있는 사람들한테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패스가 있는 사람들만.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장비가 보안이 만들어진 어떤 곳에 있다면 그때는 콘솔 패스도 굳이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전시회나 이런 데 우리가 호텔의 로비 같은 데 장비가 막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뭐예요? 아무나 연결하면 안 되니까 그때는 콘솔 패스워드를 또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 차후에 하도록 하고요. 자, 하지만 enable과 텔넷은 필수인데, 자, 먼저 enable 패스워드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이런 명령입니다. enable secret. 자, 이것도 교재에 나중에 다 나옵니다. 나중에 교재 보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지금 텍스트 문서 보고 한번 넣어볼게요. enable secret라는 이게 명령입니다. enable secret. 자, 뒤에 패스워드를 간단하게 시스코라고 넣어볼게요. 시스코, 엔터. enable secret, 시스코. 자, 이 패스워드가 바로 뭐냐? 여러분 명령 보면 알겠죠? enable 모드로
넘어갈 때 무슨 모드에서 사용자 실행 모드에서 이네이블 모드 넘어갈 때 묻게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빠져나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디세이블에서 네, 사용자 실행 모드가 나왔네요. 여기서 이네이블 합니다. 엔터. 자, 아까는 패스워드 안 물었지만 이제 패스워드 묻네요. 바로 이 패스워드를 묻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아까 enable secret라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패스워드를 금방 시스코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 정확하게 뭐 시스코라고 여러분들 이거 타이핑을 해야 됩니다. 타이핑해도 여기 나타나지 않죠, 그죠? 그냥 타이핑만 정확히 하세요. 엔터. 이거는 보안상. 예. 우리 보통 여러분들 패스 집어넣으면 아스테리크 별표가 찍히잖아요, 그죠? 별표가 그것도 사실 여러분 보안이 위험합니다. 왜? 별표가 뭡니까? 자릿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자릿수를. 예, 그럼 결국은 그것도 보안이 위험하죠. 우리가 해커 입장에서는 어떤 패스워드가 자릿수만 딱 알아도 우리가 그 패스워드를 갖다가 알아내는데 시간을 엄청 단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코 장비들은 패스워드를 아무리 쳐도 여기 그 별표 안 찍힙니다. 예,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이렇게 enable 패스워드를 이런 명령을 통해 넣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시 컴프 T에서 설정 모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텔레 패스워드. 아까 텔렛이라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잠깐 얘기했죠? 원격 접속하기 위한 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우리는 자, 서울에 있는 엔지니어가 어디에 있는 거? 대구에 있는 라우터나 대구에 있는 스위치에 접속을 할 거예요. 서울에서 대구에 있는 장비에 접속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원격 접속이라고 하죠. 멀리 떨어져 있는 장비를.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 어떤 프로토콜을 쓰느냐? 바로 텔넷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합니다.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때 또 패스워드 물어야겠죠. 서울 관리자가 이 장비의 IP를 통해서 텔넷 접속할 때 패스워드를 모르면 못 들어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때 묻게끔 해주는 패스워드 바로 텔라 패스워드입니다. 어떻게 세팅하느냐 보겠습니다. 라인. 자, 여러분 제가 여기도 이 세 번째 박스에 그죠? 다 만들어 놨습니다. 보면 패스워드 설정. 아까 호스트네임 설정하는 거 보이죠, 그죠? 네, 호스트네임. 그 다음에 패스워드. 자, 위에 아까 enable 패스워드. 그 다음 텔레 패스워드, 콘솔 패스워드. 다 풀이 났으니까 그죠? 이걸 여기 보고 연습하면 되겠죠? 아까 또 제가 드린 파일에도 다 정리 다 되어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텔레 패스워드를 세팅하기 위해서는 라인이란 모드에 또 접속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모드가 또 있다고 했죠, 아까 그죠? 라인, VTY, 명사라고 한번 입력해서 엔터 쳐볼게요. 컴피그 다시 라인이라는 아까 전역 설정 모드 하이 모드라고 합니다. 하이. 전역 설정 모드 아래에 있는 모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라인 모드에 들어와야 돼요. 그 방법이 라인 VTY 형사. 자, VTY가 뭐냐면 VT, Virtual Terminal. Virtual이 뭐죠? 가상. 터미널이 뭐냐? 바로 어떤 하나의 장비를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터미널. 여러분, 서울에 있는 관리자가 대구 라우터에 접속하고 싶어요. 대구 라우터에. 그럼 서울 관리자 사무실에서 대구 라우터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장비를 벌추얼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벌추얼 터미널. 그래서 라인 VTY의 VTY가 바로 뭐냐? 가상 터미널, 눈에 보이지 않는 터미널에 접근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영사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 네트워크 장비에 서울의 관리자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우리 회사는 관리자가 여러 명이 있잖아요. 팀장도 있고, 일반 사원도 있고. 그럼 이 장비에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세션 수를 몇 개를 지원할 것이냐를 의미하는 게 뒤에 숫자예요. 0사는 0, 1, 2, 3, 4. 5개의 세션을 동시에 접속시켜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5명의 관리자가 동시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의 관리자가 5번 동시에 우리가 텔레 세션을 열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정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다가 로그인이라는 명령을 넣어서 로그인할 때 패스워드를 묻게끔 해주겠다. 실제 안 넣어도 되는데 일단 이거 기본적으로 넣습니다. 자, 패스워드. 자, 뒤에다가 CCNA. 패스워드가 명령입니다. 그 다음 뒤에가 CCNA라는 게 바로 패스워드예요. 엔터. 자, 이렇게 우리가 세팅을 하는 게 우리가 바로 패스워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무슨 패스워드? 바로 enable 패스워드 방법과 그 다음에 텔레 패스워드. 이게 바로 필수 패스워드. 반드시 세팅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연습을 여러분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연습을. 자, 그 다음에 3단계. 오늘 쭉 컴퓨터 볼게요. 3단계 설정 뭐 한다고요? IP 설정. IP 설정. 자, IP 설정할 때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IP는요, 라우터는, 여러분, 라우터는 3계층 장비죠? IP라는 프로토콜이 3계층 프로토콜이죠? 그러면 라우터는 IP를 가질 수 있는 물리적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Fast Ethernet 00, Serial 01. 우리 저번에 장병기를 할 때 사용했던, 그죠? 인터페이스를 말하는 거죠? 요게 요겁니다. 자, 피지컬 한번 눌러볼까요? 바로 줌인에 크게 보게 되면 요걸 말하죠. 바로 요 인터페이스에 여기 바로 Fast Ethernet 00, LAN 인터페이스라고 했죠. 여기 IP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시리얼, 보이나요? 시리얼? 예. 요 서울 아까 여기 시리얼 01. 여기도 IP를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라우터는 3계층 장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IP를 가질 수가 있다. 그러면 요 인터페이스 들어갑니다. 물리적 인터페이스 들어가서 IP를 세팅을 해야 된다. 지금 이걸 왜 제 이야기하느냐?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스위치는 IP를 가진 인터페이스가 없어요. 왜? 여러분 스위치는 L2 장비잖아요. L2 장비는 뭐를 이해하죠? 2계층 주소, 맥 어드레스만 이해합니다. 야는 원래 3계층 장비가 아니니까 IP를 이해를 못해요. IP를. 하지만 이 스위치 IP를 넣어야 됩니다. 왜? 이 스위치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원격지에서. 그죠? 서울에 있는 직원이 대구에 있는 스위치를 관리해야 되거든요. 관리하려고 만날 대구 갈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에 그 네트워크 엔지니어 책상에 앉아서 어디 장비를, 대구 스위치를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스위치를 IP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는, 자 보세요. 스위치도 이렇게 우리 물리적으로 많은 포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나는 다 L2 포트예요, L2 포트. 기본적으로. 그럼 여기는 맥만 이에요. IP를 못 넣어요. 못 가서 얘들이. 그래서 이 스위치는 뭘 하나 가지고 있냐면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가상 3계층 인터페이스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적어놨죠? L3 가상 인터페이스 VLAN이라 합니다. VLAN. 그래서 우리 라우터는 물리적 인터페이스에 IP를 넣을 수가 있지만 여기에 눈에 보이는 거 아까 봤던 거 하지만 스위치는 물리적 인터페이스에 IP를 넣을 수가 없다. 바로 가상 인터페이스인 VLAN에 IP를 넣어야 된다. 이런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라우터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자, 라우터부터 어떻게 넣느냐? 인터페이스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려면 한 단계 빠져나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나중에 여러분 익숙하면 안 빠져나와도 됩니다. EXI 치고 빠져나와서 자, 여기에서 어디 들어가야 돼요? IP를 가진 인터페이스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 서울 라우터 패스트넷 제로. 자, 어떻게 들어가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인터페이스. 닫히지 말고 INT하고 탭. 패스트넷. 왜 닫혀? FH고 탭. 자, 0/0이죠. 토폴로지에 보여집니다. 보이는 대로 명시적으로 여러분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같이 여기 그죠? 엔터 칩니다. 그러면 config 다시 if라고 돼요. 인터페이스. 현재 요 인터페이스에 들어간 겁니다. 요 인터페이스가 바로 어디예요? 아까 물리적으로 봤던 뭐? 여기.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여기 IP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예. 요 인터페이스 IP가 어떤 IP인가 하면 바로 자, 그림 보세요. 밑에 호스트들이, 자, 서울의 장비들이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문이죠. 그 문이 바로 뭐라고 했죠?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 바로 여기에 바로 게이트웨이 IP를 할당을 하는 겁니다. 우리 게이트웨이 IP는 어떤 IP를 넣어주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쓸 수 있는 범위에, 자, 쓸 수 있는 범위 IP가 1부터 254번 IP인데, 그 중에 어떤 IP? 퍼스트. 맨 앞에 깔면 맨 마지막 거, 라스트 IP를 넣어주자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게이트웨이 IP를 넣어주는 그죠? 룰이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 이 네트워크 설계할 때는 어떤 룰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첫 번째 IP를 게이트웨이 IP로 쓰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울의 이 호스트에 보세요. IP를 자동 할당 받을 때, 자, 게이트 몇 번? 1번. 보이죠? 이걸 할당하게 만들었잖아요. 게이트웨이 IP를. 그래서 바로 라우트의 파스트 이더넷, 랜 인터페이스의 IP가 바로 게이트웨이 IP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첫 번째 IP를 넣자고 해서 1번을 이렇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자, 그래서 요 인터페이스 들어가서 이런 명령입니다. IP 넣기 위해서는 IP 어드레스. 자, 이 명령은 여러분이 빨리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방법 없어요. 라우트 IP 넣을 때는 인터페이스에 들어가서 IP 어드레스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 빨리 머릿속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IP 어드레스 얼마? 172.16에 얼마? 1.1 서울 라우트의 파스트 전에 00. 즉 게이트웨이 IP가 1.1이라는 게 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서브넷 마스크 뭐 넣어야 돼요? 255.255.255.0 우리 서브넷 마스크 여기까지 설명했죠?
서브넷 마스크는 어떤 역할을 한다? IP의 어느 부분이 네트워크 주소부고 어느 부분이 호스트 주소군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서브넷 마스크는 반드시 IP에 따라다녀야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마스크에 뭐예요? 이진수가 1로 표현되는 거. 즉, 25252가 1 아닙니까? 그죠? 자, 이게 바로 의미하는 게 뭐다? 네트워크 주소. 결국은 IP의 어디까지가? 세 번째 옥대까지가. 그죠? 여기까지가 뭐다? 네트워크 주소부라고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저번에 마스 이진수가 0인 부분이 바로 뭘 말한다? 호스트 주소부. 유일한 주소를 가지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이 끝부분이 뭐예요? 모든 서울에 있는 장비가 다 달라야만 되죠. 세 번째까지는 똑같아야 됩니다. 그죠? 옥대까지는. 자, 그래서 왜 그러면 2520이냐? 여기 도면 보세요. 우리가 이게 슬래시 얼마로 표현했습니까? 24. 서브넷 마스크를 좀 줄여서 표현하는 게 프리픽스 표기법이라고 했죠? 프리픽스 표기법입니다. 그 프리픽스 표기를 갖다 빨리 서브넷 마스크로 우리가 전환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24. 24비트까지가 네트워크 주소부 길이다. 라는 거잖아요. 서브넷만 이진수가 1인 게 24비트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252525방을 우리가 그죠? 세팅하는 거죠. 엔터. 그러면 여기 IP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이 인터페이스가 지금 빨간색이죠. 빨간 인터페이스는 다운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또 시스코 장비는 물리적으로 보안상 모든 장비 인터페이스를 다 다운시켜 놓습니다. 비활성화 시켜놔요. 그럼 여러분이 인터페이스 쓰려면은 반드시 무슨 명령이 필요하냐? No shutdown이라는 명령이 필요합니다. sh tab, no shutdown, 엔터. 자, 녹색으로 바뀌고 있죠? 보이십니까? 녹색으로,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인터페이스에 바로 라우트는 물리적 인터페이스의 IP를 이런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죠? 넣을 수 있고 반드시 놓으셨던 명령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어디에도 시리얼에도 IP를 넣어야 됩니다. 자,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시리얼 인터페이스 가야겠죠. 지금 현재 이 인터페이스는 테스트는 제레제레니까 이 인터페이스 가야 됩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한 단계 빠져나와서 인터페이스 INT 탭 시리얼 SE 탭 0 슬래시 몇 번이죠? 서울은 0 슬래시 1번 인터페이스에 그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 라우터와.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설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장비와 장비 연결한 인터페이스는 반드시 뭐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정확하게 그 인터페이스 들어가서 IP를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엔터 칩니다. 자, 똑같이 보세요. 아까 위와 똑같은 인터페이스지만 이제 다르죠? 아까 여기는 뭐예요? 파스트 이더넷 제로에 들어간 인터페이스고 여기에 지금 여기는 뭡니까? 시리얼 인터페이스에 들어간 부분입니다. 여기죠. 여기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IP를 넣어야겠죠? 자, IP 어드레스 17있죠? 16이 얼마? 3.2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항상 네트워크에 세팅할 때는 도면을 보고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면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제대로 잘 그려야 되겠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디자이너라는 직종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네, 자, 그 다음 마스크 똑같이 뭐죠? 25.25.25.0입니다. 왜? 이것도 프리픽스가 얼마? 24니까. 그죠? 프리픽스를 서버넷 마스크로 여러분이 그죠? 전환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엔터. 또 마찬가지 빨간색 링크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노 셧다운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건 바로 안 사네요. 왜? 대구에 요 시리얼 링크를 또 살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녹색불로 바뀌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오늘 라우터에서 1단계 뭐였다? 호스트 네임. 2단계 뭐합니까? 패스워드. 3단계 뭐예요? IP 설정. 자, 이런 설정 연습을 지금 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설정한 이 어떤 값들이 어디 들어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설정한 값들은 라우트 메모리 안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램 안에. 여러분이 왜 리포트를 쓰게 되면 리포트를 지금 쓰면 화면에 워드 프로세서가 씁니다. 리포트를 쓰는 순간에 그 데이터가 어디 들어있어요? PC에 램에 들어있죠. 이런 PC의 램은 특성이 뭡니까? 휘발성이죠. 전원 끄지면 날아가 버립니다. 지금 여러분 라우터에 설정한 이 내용이 라우터 램에 들어있는데 전원 꺼져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세팅한 내용이 정확하게 세팅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저장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비발성 메모리에다가. 여러분 지금 우리 PC의 비발성 메모리가 뭐죠? 바로 보조기억장치인 하드디스크나 뭐 USB나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그죠? 사라지지 않는 그 저장장치에 여러분 저장을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작업한 걸 한번 램에 있는 거 진짜 제대로 세팅되는 거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램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명령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확인하는 명령은 뭐냐? show라는 명령을 써야 되는데 show라는 명령이 어디 있냐면 특권 실행 모드에 있어요.
그 모드에 나가야 됩니다. 나가려면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자, 여기서 한 단계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고, EXIT 두 번 치야 됩니다. 보세요. EXIT 치고, 자, 한 단계 빠져나갑니다. 또 EXIT를 치야만이, 자, 이렇게 특권 실행 모드로 빠져나오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하키를 아까 좀 잠깐 기억하라고 했죠. 그죠? 자, 제가 CD를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 여기서 바로 어디로? 특권 실행 모드로 빠져나올게요. 컨트롤 Z 누릅니다. 바로 빠져나오죠? 그럼 EXIT 두 번 칠 필요가 없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이 컨트롤 Z라는 하키, 요거 좀 기억을 좀 하기 바랍니다. 모두 전환을 빠르게 특권 실행 모드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show 명령을 쳐볼게요. show, 보여달라. 뭐를? 램에 지금 들어있는 내용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램에 들어있는 어떤 부분, 램을 지칭하는 명령이 뭐냐? running configure입니다. run 치고 탭 함수. running configure. 말 그대로 running, 달리고 있는 config 설정이라는 뜻이죠. 지금 세팅한 게 바로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활성화, 액티베이션 지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show running configure 명령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엔터. 자, 1단계 설정한 거 보세요. 보이네, 그죠? 호스트 네임. 2단계 enable secret로 아까 정의한 시스코란 패스도 기본 암호화 되어버렸네. 밑에 모아가 있습니다. 모아는 내용이 돼 있다는 이야기다, 그죠? 엔터를 치면 한 줄씩 갑니다. 한 줄씩. 엔터를 치면 스페이스를 누르면 한 페이지씩 스크롤입니다. 한 페이지씩. 스크롤 눌러볼게요. 스페이스. 자, 눌러보세요. 저 밑에까지. 자, 두 번째 패스워드 뭐가 보여요? 텔레 패스워드가 보이네요. 아까 CCN이 집어넣은 거. 세 번째, 3단계 IP 설정 보세요. 인터페이스, 파스, 이더넷, 제레저리, IP와 서버넷 마스크 정확히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시리얼 01이 아까 32 IP 넣은 게 보이네요. 자, 보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설정한 내용이 바로 램에 지금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램에 저장된 걸 여러분이 확인하는 명령, 이 명령 반드시 그죠? 이해하셔야겠죠. 이거 나중에 교재 다 나오겠죠, 그죠? show running config 통해서 여러분이 설정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설정이 잘 되었는지 잘못된 게 있는지를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잘 됐어. 그럼 이거 갖다 뭐 한다? 저장을 합니다. 카피해라. 자, 카피라는 명령을 씁니다. 카피해라. 뭐를? running config를 메모리에 있는 걸 어디로? NVRAM이라는 비발성 메모리가 있습니다. NVRAM. 그래서 NVRAM을 스타트 업 config라고 해요. 스타트 뭐 단어 치고 탭. 자, 이렇게. 엔터. 엔터. 그럼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show 스타트 해볼까요? show 스타트. 비발성 메모리를 보란 얘기입니다. 아까 show running. 아까는 메모리 램 내용을 볼 때는 show running config. NVRAM이란 비발성 우리가 저장 공간을 볼 때는 show start config입니다. 엔터. 자, 똑같은 지금 정보가 저장된 게 보일 겁니다. 그죠? IP부터 해서 다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텔레패스도까지. 그 이제 이 라우터를 껐다 키도 계속 그 내용이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꺼볼까요? 리로드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리로드. 재부팅. 파워 버튼을 꺼도 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재부팅 명령이 있습니다. 리로드 엔터. 진짜 진행할래?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라우터가 재부팅이 돼요. 스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부팅이 되는 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설정 연습을 갖다가 기본적인 설정, 1단계 호스트 네임, 2단계 패스워드, 3단계 IP 설정, 이 연습을 갖다가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연습을 많이 해야만 여러분이 장비를 다루는 게 쉽고 재밌습니다. 자, 보세요. 호스트 네임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이네이블 치면은, 자, 패스워드. 무슨 패스워드? 아까 특권 못 넘어갈 때 이네이블 패스워드 만들었죠? 자, 시스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설정하는 방법. 자, 제가 여기에 정리 다 되어 있고요. 또 파일에다가도 제가 다 만들어 놨고, 저장 명령까지 다 만들어 놨네요. 그죠? 여기 보면은, 제가 드린 PDF에도, 그죠? 여기 보면은, 1단계 호스트네임 설정하는 방법, 2단계 패스워드, 그죠? 그 다음에 3단계 IP 설정 방법, 저장하는 명령, 그죠? 다 정해놨습니다. 스위치는 아까 가상 3계층 VLAN에다 넣어준다는 거, 이런 정도가 또 나중에 해석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1, 2, 3단계 설정을 연습을 좀 하기 바랍니다. 설정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모드, 자, 세 가지 모드, 무슨 모드? 사용자 실행 모드, 특권 실행 모드, 그 다음에 전역 설정 모드, 또 우리가
그 밑에 서브 하이 모드까지 그죠? 보여집니다만 이런 모드를 빨리 여러분들이 좀 실습을 통해서 좀 익히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우리가 이 실습을 마음껏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실습 내용이 라우터 스위치만 있는 게 아니고 방화벽에도 여러분 보안 관리자니까 방화벽을 만지 봐야 되거든요. 방화벽장들이 이런 모든 설정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IT 관리자들은 이런 장비들을 이렇게 명령으로 이렇게 어떤 뭔가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 구입 방법, 그래픽으로 마우스로 많이 세팅하게 돼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전부 다 CLI 모드로 세팅을 해야만 디테일한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여러분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오늘은 요 기본적인 어떤 모드, 기본적인 설정할 어떤 내용들, 그 다음에 명령들만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그죠? 그 토포로지 장비 4대를 전부 다 세팅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다시 비디오 한번 켜볼까요? 벌써 요걸 마치는데 비디오 다시 한번 다들 한번 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디오 다들 한번 켜보세요.